오늘은 소소하지만 그래도 꽤 의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자 제 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자산운용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잠깐이나마 전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지인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전업으로 들어간 제 지인들을 보면 그래도 회사에서 꽤 괜찮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업을 하고 나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엑셀에서 눈에 들어오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나이가 주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 맞춰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40살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3억이 있고 65살부터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으로 그래도 생활이 될 것 같다고 가정하면 전업으로 어찌되었던 간에 65살까지는 먹고 쓰고 할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요. 여기 엑셀에서 일단 순자산을 말씀드린 것처럼 3억으로 입력하고 연간 투자 성과는 플러스 10%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대략 월 300만원 정도로 보고 인플레이션은 3%로 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표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전업 1년차에 3억으로 시작했고요. 투자이익은 아까 가정한 10%를 대입해서 3천만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한 달에 300씩 3,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 남은 돈은 2억 9,400만원입니다. 2년차에는 1년차에 남은 2억 9,400만원으로 시작한 거고요. 투자이익은 마찬가지로 10%에서 2,900만원 났고 생활비는 인플레이션 3%로 인해 1년차보다 조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남은 돈은 2억 8,6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남은 돈을 이어 제로를 현재로 보고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2억 8,600만원이 아니고 2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요. 54세가 되면 순자산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억으로 연평균 수익률 10%를 매년 달성한다고 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억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1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지만 연금 개시 전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0% 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 수익률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S&P 500의 단기 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10%는 나오니까 웬만하면 이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래도 투자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매년 10% 수익을 그것도 꾸준하게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물론 10%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실현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매년 10%씩 수익이 난다고 해도 우리가 목표로 한 65세까지 버티기에는 10년이 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몇 퍼센트 내야 되냐고 보면 이건 이제 내부 수익률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14%가 나와야 합니다. 참고로 내부 수익률은 수년제 가치가 0일 때 수익률입니다. 잠깐 공식을 보여드리면 이어 제로에 3억을 투입했고 매년 생활비만큼은 벌어야지 65세까지 버티니까 2억 원부터는 생활비를 역수로 넣었습니다. 검산 차원에서 여기 노란색의 투자 성과를 10%에서 14%로 바꿔보면요. 자, 65세까지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역시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해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14%가 좀 어렵다고 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면 바로 순자산이 더 많으면 되는데요. 순자산을 3억에서 5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14%에서 8%로 줄어듭니다. 훨씬 실현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고 나는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전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10% 수익률을 올렸다고 해도 원본이 10배 되었을 때도 10% 수익률을 내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원본이 커지면 멘탈이 좀 흔들릴 때가 훨씬 많아지는데요.
더군다나 그게 빚이라고 하면 이건 멘탈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원 투자해서 반토막 나면 150만원을 잃은 건데요. 웬만하면 이 정도 손실이 멘탈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3천만원을 투자해서 1,500만원을 잃으면 이건 좀 멘탈의 기스가 날 법합니다. 다시 말해 버틸 거를 못 버티고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늘어난 만큼 멘탈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거고, 이와 더불어 투자 전략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자금을 늘린다고 해서 투자로 버는 돈이 산술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심의를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순자산은 3억인데 생활비가 그래도 나는 4인 가족이기 때문에 400만원 든다고 보면 요구 투자 수익률은 14%에서 19%로 껑충 뛰게 됩니다. 19%면 거의 워런 버핏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제 지인들이 인플레랑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비는 계속해서 더 들어가는데 투자 수익으로 이를 커버 못하니까 재취업한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빚을 내서 더 큰 금액으로 굴리다가 본인의 멘탈 수준을 넘어서고, 그래서 전략을 바꾸려고 해도 선성상 예전에 해온던 대로 하다가 잘 안 돼서 재취업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1년에는 웬만하면 그래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이었다고 쳐도 22년에는 결코 쉽지 않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괜찮은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서학개미 탑10 종목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촉이 좋으시다, 종목들 잘 뽑으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꾸준히 돈을 잘 버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테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신감도 어느 정도 쌓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분명 전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재취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전업을 고민 중이라면 내가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얼만지, 내가 꾸준히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만지, 그리고 나의 향후 예상 지출은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